안녕하세요. 탑티어 주식방송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최근에 지수 분위기가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지수가 하락폭이 깊어질 때 이런 하락장에서 가장 먼저 봐야 될 종목들은 무엇이 있을까? 하락장에 강한 종목들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지수 얘기를 먼저 하게 되면 최근 지수 분위기가 워낙 좋지가 않다 보니까 웬만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고점 대비 이미 코스닥 같은 경우는 10%가 넘게 하락을 했고요. 코스피도 뭐 예외는 아니죠. 가장 큰 문제는 미국 증시입니다. 그쵸? 전 영상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나스닥만 해도 우리나라보다 하락폭이 더 깊죠. 차트를 조금 길게 보면은 보시는 것처럼 이 RSI가 과매도 구간에 진입한 게 코로나 이후로 처음일 정도로 굉장히 2년이 넘는 기간 만에 처음으로 온 낙폭이 과한 구간, 전형적인 또 하락의 차트 모습입니다. 자, 이 구간에서 받치는 구간이 없다 보니까 주가가 어디까지 더 밀릴지 아무도 또 예상을 할 수는 없지만 주식이란 게 그렇습니다. 한없이 올라갈 수도 없지만 한없이 떨어질 수만도 없다. 이런 보조지표 관점상으로 봐도 어느 정도 바닥에 좀 진입하고 있는 차트 모습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 구간에서 바닥을 잡고 무조건 전고점을 넘는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죠. 떨어질 때 떨어지더라도 이렇게 떨어질 수는 없다. 중간중간에 반등이 나오면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감안하시면서 매매 전략을 준비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러려면 우선 글로벌적 악재라든지 재료, 호재성, 기사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숙지를 하고 있어야지만 대응이 가능하시겠죠. 자, 방탄 주식 속보방에서 종목, 개별 종목에 대한 재료, 강도 이런 거에 대한 설명도 자주 드리지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가장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관심 있게 봐야 되는 부분은 이런 시황에 관련된 내용들이 그 속보망에 나왔을 때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 읽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당일 시황 관련된 뉴스들을 저희가 자주 언급을 해드리죠. 그런 부분만 잘 캐치를 하셔도 당일 어떤 종목, 현재 국내 증시 방향성이 어디로 갈 건지 대략적인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잘 캐치하시는 분들이라도 요즘 같은 어려운 시장에서 반드시 조금 더 남들보다는 유리한 전략을 준비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지금 차트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글로벌, 특히 나스닥 시장 분위기는 잘 살펴야 되고요. 국내 증시 방향성도 장중에 반드시 캐치를 하셔야 되고 특히 최근 기간 외인의 매도세도 꾸준히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당연히 국내 증시가 안 좋다는 건 외인 기관들의 매도세가 높을 수밖에 없겠죠. 장중에 미국 선물, 기관 외인 매도세 이런 것들을 잘 캐치하셔야지만 요즘 같은 어려운 시장에 대응이 가능하다.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었고요. 자, 증시가 떨어졌을 때, 주가가 하락을 했을 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할 수 있는 매매 전략은 저는 크게 두 가지 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최근에 지수 하락 때문에 굉장히 강했던, 좋았던 우량주들의 하락폭이 굉장히 커지면서 저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활용할 수 있는 종목들. 뭐 대표적인 삼성전자, 뭐 SK 하이닉스, 뭐 카카오, 네이버, 뭐 셀트리온 이런 종목들도 있고요. 이외에도 뭐 2차 전지 관련 종목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이 지수 하락 때문에 주가가 좋은 방향으로 가다가 밀려 내려왔다면 이런 구간에서 분할 매수를 통해서 저점 매수, 눌림 매매라고 하죠. 그런 종목들을 공략하는 방법이 첫 번째라 볼 수 있고요. 아마도 웬만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이런 매매를 가장 선호하고 또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아무래도 이런 매매는 빠른 매매가 아니다 보니까 뭐 큼직큼직하게 평담 관리만 하는 접근 방식이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라 볼 수가 있고요. 조금 더 좀 빠른 매매, 타이트한 매매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하락장에서 할 수 있는 매매는 당일 주도주라든지 당일 강한 종목도 위주로 매매를 하는 거죠. 자, 그 중에서도 물론 당일 개별 재료가 떠서 정말 시장을 주도하는 종목들도 있지만 전통적으로 지수가 하락할 때 강한 종목들이 몇몇 있죠. 가장 대표적으로 신규 상장 종목들. 자, 이런 종목들은
지수가 하락을 하면 오히려 돈이 더 많이 쏠려서 상승폭이 높아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가장 강했던 오토엔이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수가 안 좋을 때 상장을 하더니 이틀 연속 2연상을 간 종목입니다. 이런 신규 상장 종목이 오히려 지수가 안 좋을 때 강한 경우가 많이 있고요. 자, 전통적으로 방산주라고 하죠. 지수가 안 좋을 때 이 방산 관련 종목들이 잘 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최근에 또 이 북한에서 미사일을 쏜다든지 또 사건 사고를 좀 만들어 주다 보니까 오히려 더 부각될 수밖에 없는 종목들이 방산주입니다. 퍼스텍, 한일 단조, 빅텍 이런 종목들이 전통의 방산 종목들이죠. 그 중에서 금요일 날 대장은 이 퍼스텍이 시장을 좀 이끌어 갔고요. 목요일 날은 또 한일 단조.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지수가 하락폭이 깊어질수록 잘 움직여주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오랜 기간 매매하신 분들은 이런 것들을 잘 기억을 하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글로벌적으로도 시장이 안 좋고 미국 선물도 안 좋고 국내 기관 외인들의 매수세도 안 좋다면 이런 날 주가 하락폭이 깊어질 수 있겠구나. 그렇다면 평상시에 관심을 좀 덜 가졌던 해칭 종목이라 할 수 있겠죠. 방산주 아니면 신규 상장, 정치 관련 종목들을 그럴 때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는 겁니다. 더군다나 북한 미사일 이슈까지 밝혀준다면, 제대로 환경을 좀 만들어준다면, 그런 종목들을 평상시보다 더 관심을 갖는다면 이런 고점을 돌파하는 이런 구간에서 적극적인 매수 관점으로 접근할 수가 있겠죠. 자, 한일단조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어렵지가 않죠? 바로 어제 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부분에서만 단타로 접근을 해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이었다. 그런 관점을 또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자, 최근에 무조건 서두에 말씀드린 이 해칭 종목들이 잘 가는 건 아니지만 또 정치 관련 종목들도 굉장히 지수가 안 좋을 때 잘 가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최근에 정치 관련 종목들을 봐야 된다면 어떤 종목들을 볼 수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으로 윤석열, 안철수 관련 종목일 겁니다. 그쵸? 안철수 관련 종목들 같은 경우는 써니전자 또는 까미위에시 이 종목들이 좀 탄력이 종목으로 움직이고 있고, 최근 윤석열과 지지율 싸움으로 엎치락 뒤치락 상승률이 컸던 만큼 하락폭도 깊었고요. 이런 구간에서 지수가 안 좋다면 또 큰 폭으로 움직여줄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런 써니전자, 까미위에시 같은 안철수 대장주도 살펴보셔야 되고, 최근에 안철수 때문에 또 주가 하락폭이 좀 깊었지만 다시 지지율이 높아지면서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 바로 윤석열 관련 종목들입니다. 자, 웹스, 애니육률이 대장주로 움직이고 있는데 어느덧 저점 대비 상승률이 높아지고 있죠. 차트를 가만히 보면 이런 구간이 바로 지수가 안 좋았던 구간입니다. 자, 이런 구간에서 움직임이 커지는 게 또 정치주의 매력인 거죠.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개인의 실력이죠. 하지만 그거에 못지않게 중요한 게 바로 경험입니다. 지수의 하락폭, 이런 하락장을 많이 경험하신 분들은 이런 구간에서 어떤 종목들이 많이 움직였는지 본능적으로,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는 거죠. 해칭 종목들은 방산주, 정치주, 신규 상장주 이외에도 또 뭐가 있죠? 자, 많이 경험해 보신 분들은 신라섬유, 양지사 같은 품절주도 있고요. 또 원자재 관련 종목들도 많이 움직이는 경우가 있죠. 특히 최근에 러시아 침공 이슈 때문에 국제 유가 아니 천연가스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움직여주는데 대표적으로 중앙에너비스, 한국석유 이런 종목들이 지수가 안 좋은 틈을 튼타 잘 움직여졌던 해칭 종목 중에 하나이고요. 또 러시아 하면 생각나는 게 바로 천연가스인데 대표적인 대장주가 GS이죠. 차트만 봐도 오묘하죠. 이런 부분에 주가가 정차해 놓고 계속 힘을 비축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이 종목이 밑으로 쏠려고 이런 차트 모습을 만들고 있는 건지, 어떤 타이밍에 맞춰서 지수가 하락할 때 큰 폭으로 상승을 하기 위해서 이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런 종목들을 관심 종목에 편입을 해두고 장중에 여러 가지 글로벌 시향을 본인이 직접 체크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런 부분이 어려우신 분들은 이 방탄 주식 속보 텔레그램 방을 통해서 좋은 정보들을 잘 캐치를 하신다면 이런 종목들 중에서
좀 테마로 강하게 먼저 움직이는 종목들을 선별하시는 분들은 지수가 하락을 해도 어떤 분들은 고통스러워하지만 또 이런 구간에서 데이 트레이딩으로 개별 종목을 통해서 또 수익을 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주식시장에서는 남들보다 더 많은 경험과 노련미가 필요하고요. 결단력도 필요하고요. 가장 중요한 종목 선택, 테마를 보는 시야를 좀 넓히신다면 요즘 같은 하락장에서도 반드시 살 길이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최근에 지수의 하락폭이 워낙 깊어지다 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시고 개별적으로도 좀 많이 문의를 주시더라고요. 대부분 다 개별 종목, 자신이 물린 종목들에 대한 하소연, 걱정거리를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지만 오히려 저는 이런 하락장이 남들은 고통스러워하지만 주식시장에서 이런 시장에서만 들어오셔서 이런 타이밍에 들어오셔가지고 좋은 종목들 잘 챙기셔서 수익 날 때 이런 구간에서 적당히 수익 실현하고 매매를 하시는 뭔가 띄엄띄엄 매매를 하시지만 실속을 가장 잘 챙기는 그런 매매 전략도 존재하기 마련이고 오랜 기간 주식시장을 경험하신 분들은 또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잘 활용을 하시죠. 물론 저와 같이 전업자처럼 매일 매매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오랜 경험이 되신 분들은 이런 구간에서 기회가 왔네. 그렇다면 평상시에 좀 아껴뒀던 좋은 종목들을 잘 골라서 비중을 좀 잘 실어 놓으면 어느 구간에서 저점을 잡고 이 저점이 어디일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결국엔 주식이란 게 지수라는 건 어느 구간 한없이 떨어질 수만은 없다. 어느 구간에선 또 탄력 있게 움직여 주는 게 바로 주식 시장의 생리입니다. 그런 부분을 잘 이해하고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지금의 하락장이 그렇게 공포스럽고 무섭지만은 않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자, 어려운 하락장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설 연휴 기간이 좀 지나면은 그래도 우리나라 증시나 미국 시장이나 좀 좋은 방향성을 잡아주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상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어려운 구간에 진입을 했지만 잘 힘들 내시고요. 다음 주에 또 어떤 종목들이 잘 움직여 주는지 그런 관점으로 좋은 종목들 매매 전략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